나는 오늘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 박진수. 그 사람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보면서도 나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남은 인생이라도 내 뜻대로 살고 싶다고. 당신 미쳤어? 진수가 소리쳤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그 사람이 나한테 소리를 지른 건 손에 꼽을 정도였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마음을 정한 일이었으니까. 미친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린 거예요. 나 정미숙은 23살에 박진수와 결혼했다. 중매 결혼이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시절이었다. 시집 온 지 1년 만에 큰아들 민수를 낳았고 2년 후에 둘째 민정이를 낳았다. 진수는 성실한 남편이었다. 바람을 피운 적도 없고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린 적도 없었다. 월급을 꼬박꼬박 집에 가져다 줬고 아이들 교육에도 신경을 썼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범적인 가장이었다. 하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진수는 나를 아내가 아니라 가정부처럼 대했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뒷바라지하는 것. 그것이 내 일의 전부였다. 진수는 한 번도 내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었다. 가족의 중요한 결정은 모두 혼자서 내렸다. 이사를 갈 때도 아이들 학교를 정할 때도 큰 물건을 살 때도 진수는 결정해놓고 나에게 통보했다. 나는 그저 따라야 했다. 당신은 여자니까 이런 건 몰라요. 진수의 단골 멘트였다. 나는 참았다. 그게 당연한 시절이었으니까.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아이들 잘 키우는 게 여자의 본분이라고 배웠으니까. 변화가 시작된 건 3년 전이었다. 진수가 정년퇴직을 했다. 35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나오면서 퇴직금을 받았다. 그날 진수는 퇴직금 통장을 들고 왔다. 2억 5천만 원이 들어있었다. 이거 내 명의로 정기예금 들어놨어. 노후 자금이니까. 나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 명의로? 우리 명의가 아니라? 나도 일했어요. 40년 동안 살림하고 애들 키우고. 그게 무슨 일이요? 당신은 돈 벌어온 적 없잖소. 그날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에게 나는 동등한 동반자가 아니었다. 그저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일 뿐이었다. 퇴직 후 진수는 집에만 있었다. TV 보고 낮잠 자고 친구들 만나러 나가는 게 전부였다. 그리고 나에게 이것저것 시켰다. 밥 줘. 차 좀 갖다 줘. 양말이 어디 있어? 나는 여전히 식모였다. 아니, 더 심해졌다. 진수가 집에 있으니 내 일은 더 늘어났다. 작년 가을 친구 순이를 만났다. 순이는 나보다 2살 위였는데 5년 전에 이혼을 했다고 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참다 이혼했다고. 미수가 후회 안 해.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해. 내 돈 내가 쓰고 내 시간 내가 쓰고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순이는 요즘 수영을 배우고 여행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한다고 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 물었더니 순이는 웃으며 말했다. 남편하고 살 때가 더 외로웠어. 옆에 있어도 마음이 안 통하잖아.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나도 그랬으니까. 진수와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진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 내 꿈이 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진수는 관심이 없었다. 결심한 건 작년 겨울이었다. 그날 나는 진수에게 말했다. 내년 봄에 제주도 여행을 가고 싶다고. 친구 순이가 같이 가자고 한다고. 무슨 여행? 돈이 어디 있어서 여행을 가? 여행 경비는 내가 모았어요. 애들한테 받은 용돈 모아둔 거로. 그 돈으로 여행을 가? 그 돈 모아서 나중에 병원비로 써야지. 당신은 퇴직금 2억 5천 있잖아요. 그건 내 돈이요. 순간 뭔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40년 동안 가느다랗게 이어져 있던 끈이 끊어지는 소리. 내 돈이라고? 40년을 함께 산 게 아무 의미도 없단 말인가. 나는 그저 집안일 해주는 사람이고 진수가 번 돈은 오롯이 진수 것이란 말인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혼하자고. 아이들한테 먼저 말했다. 큰아들 민수는 깜짝 놀라며 말렸다. 엄마, 지금 무슨 소리세요? 아빠랑 이혼을 왜 해요?
엄마도 남은 인생 내 뜻대로 살고 싶어. 아빠가 바람 피웠어요? 아니면 폭력을 휘둘렀어요? 아니, 그럼 왜요? 평생 잘 살아오셨잖아요. 잘 살아왔다고? 민수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까? 아버지가 돈 벌어오고 어머니가 집안일하고 가족이 함께 밥 먹고 그게 행복한 가정처럼 보였을까? 민수야, 엄마는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 그게 무슨? 너희 아빠는 엄마를 동등한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 40년 동안 엄마는 그저 집안일 해주는 사람이었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 둘째 민정이는 달랐다. 민정이는 한참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말했다. 엄마가 행복하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웠다. 딸이 이해해 준다는 것이. 이혼 이야기를 꺼낸 후 집안이 난리가 났다. 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모양이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했어? 진수가 물었다. 정말 몰라서 묻는 것 같았다. 그게 더 문제였다. 40년 동안 나를 존중한 적이 없다는 걸 자각조차 못하고 있었다. 당신은 나를 한 번도 동등한 사람으로 대한 적이 없어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 의견을 물어본 적도 없고 내가 뭘 원하는지 관심 가진 적도 없어요. 그게 이혼 사유가 돼요. 내가 바람 핀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 나를 투명인간 취급한 게 이혼 사유가 안 돼요. 진수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 사람에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을 것이다. 자기는 가장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으니까. 큰아들 민수가 찾아왔다. 아내 선영이를 데리고 왔다.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나이에 이혼하시면 어떻게 사세요? 내가 알아서 살지. 재산 분할 받아도 얼마 안 될 텐데요. 아빠 퇴직금이 전부잖아요. 재산은 내가 처리할 일이야. 며느리 선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하면. 아, 그렇구나. 아들이 걱정하는 건 내 행복이 아니라 체면이었구나. 선영 씨, 당신도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존중받지 못하는 결혼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선영이는 입을 다물었다. 시댁에서도 난리가 났다. 시동생 진호가 찾아왔다.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형님이 전화하셔서 난리예요. 진호 씨, 미안해요. 그냥 형님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40년을 살다가 지금 와서요. 40년을 참았으니 이제 그만 참고 싶어요. 진호는 한숨을 쉬었다. 재산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형님 퇴직금이 있긴 한데 반으로 나누면 되죠. 형수님,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형님이 절대 안 줄 거예요. 진호의 말이 맞았다. 진수는 재산 분할을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 내가 번 돈인데 왜 반을 줘야 하오?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재산 분할은 당연한 권리예요. 당신은 돈 번 적 없잖소. 또 그 말이었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40년 동안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들 키운 건 일이 아니에요. 당신이 직장에 다닐 수 있었던 건 내가 집안일을 다 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돈으로 환산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이제 법정에서 이야기합시다.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민정이가 추천해준 변호사였다. 김은혜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차분한 여성이었다. 어머님 케이스는 충분히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40년 혼인기간이면 최소 50%는 받으실 수 있어요. 남편이 반대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법은 어머님 편입니다. 소송이 시작되었다. 진수는 끝까지 버텼다. 퇴직금은 자기가 일해서 번 거니까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내 손을 들어줬다. 40년 혼인 기간 동안 내가 가사노동과 육아로 가정에 기여한 것을 인정한다고. 퇴직금도 결혼 생활 동안의 재산이니 분할 대상이라고. 재판부는 퇴직금 2억 5천만 원의 60%를 내게 주라고 판결했다. 1억 5천만 원. 내가 40년 동안 받은 값이었다. 진수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자기가 평생 모은 돈의 반 이상을 내게 줘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다. 이게 말이 돼요? 내가 번 돈인데 당신 혼자 번 게 아니에요. 나도 40년 동안 일했어요. 집에서. 판결이 나온 후 재산 분할이 이루어졌다. 통장에 1억 5천만 원이 들어왔다. 처음으로 내 명의로 된 큰돈이었다. 아들 민수가 또 찾아왔다. 엄마, 그 돈 신중하게 쓰세요. 노후 자금인데. 알아서 할게. 혹시 사기당하거나 하면 안 되니까 제가 관리해 드릴까요? 나는 웃었다. 아들도 아버지와 똑같구나 싶었다. 민수야, 엄마가 바보 같아 보여? 그게 아니라 엄마도 머리 있어.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 거야. 이혼 후 나는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다. 방 2개짜리 소형 아파트였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생활비와 여행 경비로 남겨뒀다. 처음으로 내 집이 생겼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온전히 내 공간이. 집을 내 마음대로 꾸몄다. 밝은색 커튼을 달고 꽃을 사다 놓았다. 진수가 싫어해서 못 키우던 고양이도 한 마리 입양했다. 친구 순이와 약속했던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다.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다. 푸른 바다를 보면서 나는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미수가 이제 행복해 보여. 순이가 말했다. 나도 그랬다. 60세 나이에 처음으로 행복했다. 수영도 배우기 시작했다. 평생 물이 무서워서 못 배웠는데 이제는 할 수 있었다. 수영장에서 만난 또래 친구들과 친해졌다. 함께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러 갔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시작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였다. 카페 사장님은 친절했고 손님들도 좋았다. 어머님, 커피 정말 맛있어요. 젊은 손님들이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았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다. 이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다. 민정이가 전화를 했다. 엄마, 아빠가 많이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혼자 사시니까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엄마가 한번 연락해 보시면 안 될까요? 민정아, 엄마는 다시 돌아갈 생각 없어. 돌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끔 연락만 하시라는 거예요. 40년을 함께 사셨잖아요. 민정이 말을 듣고 나는 진수 생각을 했다. 지금쯤 그 사람도 깨달았을까? 내가 없는 삶이 어떤 건지, 누군가 밥을 차려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하지만 나는 연락하지 않았다. 미안하거나 안타깝지 않았다. 그 사람도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야 했다. 몇 달 후 민정이가 또 전화를 했다.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였다. 엄마, 저 남편이랑 상담받고 있어요. 무슨 일이야? 남편이 저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요.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리고 제 의견은 안 들어요. 엄마 이야기 듣고 나서 생각해봤는데 저도 그렇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민정이의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내가 겪었던 일을 딸도 겪고 있었다. 세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민정아, 엄마처럼 40년 참지는 마라. 지금 바로 잡아. 내 인생이야. 내 엄마. 그래서 상담받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엄마 이야기 했어요. 엄마가 왜 아빠랑 이혼했는지. 남편이 뭐래? 처음에는 이해 못하더니 나중에는 자기도 그렇게 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다행이었다. 민정이는 나보다 현명했다. 40년을 참지 않고 지금 바로잡으려 하고 있었다. 2년이 지났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작은 집에서 고양이와 함께 살고 주 3일은 카페에서 일하고 나머지는 내 시간을 즐긴다. 수영도 계속 배우고 있고 요가도 시작했다. 친구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여행도 다닌다. 얼마 전에는 봉사활동도 시작했다.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다. 나보다 더 외롭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깨달았다. 가끔 진수 생각이 난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미움은 없다. 다만 안타까울 뿐이다. 그 사람도 나를 동등한 동반자로 봤더라면, 서로 존중하며 살았더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후회는 없다. 오히려 감사하다.
늦었지만 내 인생을 되찾았으니까. 민정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진수가 요즘 경로당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한다. 혼자 밥하는 법도 배우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한다고. 그리고 가끔 이런 말을 한다고 했다. 내 엄마 말이 맞았어. 나는 내 엄마한테 미안해.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다. 하지만 아예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는 나았다. 나는 창밖을 바라본다. 봄이 왔다. 아파트 단지에 목련꽃이 피었다. 나는 고양이 보기를 안고 베란다에 앉는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닿는다. 65살. 늦은 나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전혀 늦지 않았다.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시간을 나는 온전히 나를 위해 쓸 것이다. 결혼이 여자의 무덤이 되어서는 안 된다. 희생만 강요하는 관계는 사랑이 아니다. 진정한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동등하게 대하며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나는 40년 만에 그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용기를 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만약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 있다면 참지 말고 말아라. 바꿀 수 없다면 떠나라. 당신의 인생은 소중하다. 누구를 위해 희생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다. 나는 오늘도 내 인생을 산다. 당당하게 행복하게.